네, 드디어 우리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침 식사를 할 시간인데요. 그렇죠. 우리 대표님 이전에는 여전히 아몬드가 있었지만 대표님 이후로 아몬드가 시즈닝 견과류 이런 거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업계를 어떻게 보면 판도를 좀 바꿨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어. 이분의 성공의 비결, 도대체 어떤 철학과 어떠한 신념을 갖고 계신지 저 정말 궁금하거든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우리 맛있는 식사를 좀 하면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시에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미팅을 10시에 하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그렇게 한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 네네네. 그러면 제가 잠시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도와드릴까요? 아닙니다. 너무 간단해서 도와주실 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얼마나 간단하길래? 예. 나 저거 좋아해. 지금 뭐지? 식빵이라고 하긴 너무 낮고 이게 지금 뭐지? 어머나, 네, 감사합니다. 어머, 예쁘다. 이야. 저녁제 아침 식사의 두 번째 우리 윤문현 대표님의 아침 식사를 저희가 받았는데 일단 예쁩니다. 예. 우리 류 대표님도 예쁜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그죠? 그거에 20분의 1로 양이 죽은 것 같습니다. 아, 네. 도대체 뭘 드시고 오셨길래? 아, 네. 그때는 거의 야채 트럭처럼 먹고 왔는데 혹시 이렇게 뭐 드실 이 메뉴 설명을 한번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우롱차입니다. 우롱차. 그래서 아침에 약간 빈속에 먹기에 그래도 차중에 괜찮은 유질감도 살짝 있는 그런 우롱차고요. 요거는 교구. 그래서 카스테라 같은 건데 일식집에 마지막에 디저트로 빠지지 않는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고 제형은 뭐 새우살이나 생선살 같은 걸로 잡고 요거는 이제 집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손이 많이 가고 네. 쉽지 않은 메뉴인데요. 먹었을 때 속에서 부담이 없습니다. 보통 10시에 항상 집중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먹고 바로 회의를 들어가는 편입니다. 굉장히 가볍게 드시네요. 네. 네. 약간 그래도 공복이 주는 이 집중력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보. 네. 이게 카스테라의 맛도 있고 모양도 비슷한데 약간 거품이 사라지는 느낌이네요 안에서. 마가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요? 마가 들어가 넣고 있구나. 그래서 밀가루가 없고 네. 그래서 먹었을 때 그냥 아무 부담이 없고 뭐 소화되는 느낌이 없습니다. 의외로 손이 많이 가고 네. 쉽지 않은 메뉴인데요. 그리고 어디서 사갖고 오시는 거예요? 팔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어떻게 이거를? 일식집에서 난 매일 아침에 누가 겹고 2조각만 주면 참 좋겠다 했더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누가 기꺼이 그렇게 해서 누가 혹시? 저희 회사 근처에 제가 잘 가는 단골집 셰프가 그래서? 예. 네. 이 교쿠를 그러면은 네. 그냥 받진 않을 것 같고 뭐 한 판에 얼마씩 뭐 거래를 하는 겁니까? 돈을 드리고 싶은데 돈을 못 네.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빈속에 차만 마시면 이제 속이 좀 그러니까. 긁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냥 같이 먹으면 저는 조합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땐 좀 어떤 아이였습니까? 저는 어릴 때는 정말 무기력한 아이였던 것 그랬어요. 같습니다. 네. 뚱뚱하고 운동도 못해, 공부도 못해, 뭐 그냥 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저랑 너무 똑같았고 저도 뚱뚱했었고 진짜요? 저 소심하고 막 어쩌다 연예인이 됐습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왔는데 그래가지고 중간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근데 또 저는 또 제가 하는 일이 워낙 그런 일이라 불면증이 있으셨다니까 아주 제가 귀가 번쩍하더라고요. 그 얘기 좀 한번 들어볼까요? 언제부터 그렇게? 사업이 이제 제가 물려받고 되게 이제 어려워가지고 네네.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을 처음 물려받았을 때 저희는 미국에서 아몬드를 공급받고 단순 수입 유통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꽤 괜찮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합이 힘을 점점 잃고 국내에서도 여러 업체에서 수입들을 많이 하기 시작해서 저희가 경쟁력을 잃고 그래서 회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부친께서 이제 쓰러지게 되셔가지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회사를 이제 가게 됐는데 회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회사를 정리해도 빚을 못 갚는 거죠. 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대출부터 해서 뭐 외상으로 매입한 것들 쭉 다 더해 보니까 팔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억인 거예요. 회사를 정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면 오히려 빚이 더 많은 상태여서 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까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00억 정도 마이너스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갚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를 그냥 짓누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사업도 비전이 없고 이제 저녁에 누우면은 조용한 시간에 이제 그것들이 걱정과 뭐 화나는 거 뭐 온갖 것들이 이제 떠오르면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때 무너졌습니다. 한 5시면 항상 졸리고 그러면 한두 시간 있다 출근해야 되는데 집중력도 낮에 떨어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네. 낮잠 또 자고 조금 자다가 꽤 오래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게 한 얼마나 한 4년? 꽤 오래 힘드셨군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무슨 대단히 뭐 바른 생활을 하고 뭐 그런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불면증이 무서워서 아직도 무서워요. 아 그래요? 예. 그 느낌을 밤에 아니까. 잠이 좀 잘 안 오는 거 그거 막 무서워요. 옛날 생각이 나고. 부담스러우셨군요. 대인기피증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런 것도 이제 안 놓치고 하려고 네. 강제로 동선을 만들고 네. 그래서 여기 사는 것도 있습니다. 네. 군대 있을 때를 많이 떠올리면서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잠이 잘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00억이라는 빚이 한 개인한테는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위기였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위기를 겪었을 그 당시에 대표님의 마음이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마음이셨을지. 저는 대학교를 97년에 갔습니다. 네. 97년이 딱 IMF가 네, 터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때부터 데미지가 시작됐던 네, 네. 것 같습니다. 군대 가서 2년 2개월, 그러니까 거의 이제 3년이 이제 붕 뜬 거죠. 그 세월 동안 이제 제대를 하고 나니까 집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던 거죠. 저는 이제 옥탑방에 이제 살게 됐는데, 근데 저는 되게 이제 미안한 거예요. 이제 제가 없을 동안 가족들이 되게 IMF 그 충격을 받고 이렇게 몰락하는 과정을 겪고 있었다는 게 미안해서 그게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들을 다 잘 살게 하리라. 그때 그렇게 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치 않는 사업을 아버지한테 받은 거잖아요. 상황적으로. 그 순간 좀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마음이. 아니죠. 이렇게 힘들게 하셨구나. 이걸 다 혼자 감당하셨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셨군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겠다. 네. 그 많은 채무와 또 이 회사와 직원들이 남겨진 상태로 어떻게 이거를 버티면서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열심히 돌아다녔죠. 이제 차별화된 제품이 아니고 모두가 갖고 있는 제품이 가지고 있으면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에는 내부 일하고 오후에는
세 군데를 항상 다녔습니다. 네. 이제 트렁크에는 샘플을 가득 싣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새벽에 나가서 대전, 대구, 부산, 마산, 창원, 전라도 찍고 올라오는 거를 1박 2일 스케줄로 그거를 몇 년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암담했지만 그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하루하루 생존에 가까운 일들이었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면 바로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일이 좀 잘 맞으세요? 사업이 좀 잘 맞으세요? 저는 안 맞아가지고 아, 대단한 야망도 없고 큰 목표도 없고 그냥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하게 됐고 뭐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잘하게 돼서 좋아하게 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좋아하는데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너무 싫진 않지만 썩 좋아하지 않는 일도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대표님은 그런 일을 할 때 목표를 정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시고 그 목표를 쭉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에서 루틴을 만들어서 본인의 삶을 철저하게 조절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유지되잖아요. 정확하십니다. 네, 맞으시죠. 네. 그 목표가 어떻게 보면 집안이 이제 어렵게 됐어요. 그러면 목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 집안을 돌보고 사업을 좋네요. 일구는 게 네. 내가 엄청 좋아하는 일은 아니지만 해야 하는 일이야. 그럼 이 해야 하는 일을 할 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루틴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내가 신문 3개 정도는 다 탐독을 해야지. 그다음에 내가 건강을 관리해야 되니까 운동을 해야지. 이제 이런 목표들. 그래서 사실 이 루틴이 우와 재밌어 이런 것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저 정말 노력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네.